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툴레툴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니툴 시간으로서 에어 컴프레셔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선 에어 컴프레셔고요. 3종, 대중소 3종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기가라는 곳의 제품이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제가 이 회사의 무선 타카 4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무선 타카를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나 봐요. 제가 판매를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 1차로 들여온 제품들 모두 완판하고 다시 생산해서 지금 이제 들여왔나 봅니다. 기가라는 곳에서 의욕적으로 다시 한번 에어 컴프레셔 3종을 들여왔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무선 타카 4종도 가성비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호환해서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프레셔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많이. 그렇지만 이 기가라는 곳에서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를 앞세워서 3종 제품을 만들었는데 각각 제품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우선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 컴프레셔라는 거를 잠깐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 공방에서 제가 만드는 작품들 DIY 활동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에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에어를 사용해서 동작하는 에어 실린더를 통해서 구동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동 서랍장이라거나 테이블소에서 날개가 펴지는 부분이라거나 여러 군데 제가 그 공합 실린더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이 에어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상시로 저는 5마력짜리 탱크가 150리터 정도 되는 아주 대형 컴프레셔 2대를 상시로 구동을 합니다. 제가 공방에 있는 시간 내내 컴프레셔가 온돼 있고 공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거나 구동되는 제품들 이 에어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컴프레셔를 상시로 트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늘 틀어두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소형 기기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이 소형 기기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에어를 채우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채울 수 있어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온을 해서 쓰셔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여기에도 가성비가 등장하는데 이 에어 컴프레셔라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역시 가성비 때문입니다. 이만한 출력을 전기로 얻으려면 뭔가 사용하는 공구들도 굉장히 커지고 전기 소모도 많아요.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그 압축 공기를 활용해서 뭔가 장비를 동작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아주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어 컴프레셔의 장점이죠. 그래서도 지금은 모두 다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크기, 용량과 거기에 비례하는 가격대죠. 가격대가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5마력대, 150리터, 200리터 탱크를 가진 제품들은 크기도 굉장히 크고 가격도 비쌉니다. 수백만 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타카 보고도 많이 놀랐는데 이 컴프레셔 제품들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가장 작은 제품은 10만 원대, 중간 제품은 12만 원대, 요 큰 제품은 24만 원대로 아주 저렴해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 제가 잠깐 해드리면 15년 전쯤에 처음에 이 일을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 아니고요. 제가 제 일을 공장을 시작하기 전쯤에 사이즈가 제 기억으로 한 이 정도 되는 제품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이 12만 원대니까 시간이 지금 15년 가까이 흘렀으면 가격이 몇 배 뛰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전에 구매했던 가격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기가라는 회사가 뭔가 그 가성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격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작은 제품 F8 8리터의 용량을 가진 제품인데 아주 작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여기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압력 단위를 보통 PSI 단위랑 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 7.5에서 8 정도 바 단위로 세팅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 압력이 차면 더 이상 압축기가 돌아가지 않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공장 초기값 세팅이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 공기 압축량입니다. 그리고 기가의 컴프레셔 제품들이 오일 프리,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한다는 그 큰 마력수의 제품들을 보면
엔진 오일과 비슷하게 오일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일이 막 흘러 넘치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큰 컴프레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기름 막 이렇게 기계로 덕지덕지 흘러내리고 쓰다 보면 아무리 잘 넣어도 워낙 진동이 심한 기계라서 누유가 생깁니다. 기름 범벅이 되는데 얘는 그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고 브러쉬레스 모터를 사용해서 소음도 아주 작고 대신에 압력비는 더 큰, 그 얘기는 효율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이 투입 대비해서 효율을 높게 공기를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8리터 용량이지만 작은 제품들 타카라거나 뭐 에어브러쉬라거나 뭐든지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 제품이에요. 그 시연할 때 보시면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오일을 사용하는 옛날 기계식 제품들이면 소음이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도 사용하셔도 좋을 정도, 그 정도 사이즈 컴팩트하고 또 소음도 작고 뭐 용량 크기도 적당하니까 보관하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도색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은 에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도색을 하거나 하실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괜찮은 사이즈의 아주 컴팩트한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소리가 들리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바닥에 흡착판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크기가 워낙 작으니까 컴프레셔라는 게 아무래도 공기 압축을 할 때 모터가 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동이 생겨요.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도 그 진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무게가 가벼우니까 진동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흡착판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매끈한 표면에 두신다면 진동 흡착판 영향으로 진동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벽에 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는 바닥에 놓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품이네요. 자, 가장 작은 제품은 900W를 소비하는 제품이고요. 8리터의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70dB 정도로 일반 컴프레셔보다 작은 편이고요. 무게는 13kg 정도 됩니다. 13kg이면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아령보다도 가벼운 거라 여러분들 보통 막 20kg, 30kg 사용하시잖아요. 스펙상으로는 에어 압축량이 분당 65리터를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탱크가 8리터니까 뭐 대략 한 10초 정도면 완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시연해보면 알겠지만 10초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서류상의 스펙이고 어느 정도 시간에 완충이 되는지 완전히 압축을 할 수 있는지는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크기의 제품입니다. F18, 18리터의 탱크를 가진 제품인데요. 공기 압축기는 세 모델 모두 동일한 걸 사용한다고 했죠. 물론 가장 대자는 두 개입니다. 같은 거라서 똑같습니다. 70dB 정도 소리에 공기 압축량은 분당 65리터 정도를 압축할 수 있고요. 용량이 18리터니까 그보다는 좀 더 길게 뭐 2~30초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꽉 채우는데. 그리고 무게는 탱크가 크니까 소형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18kg입니다. 18kg 정도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휴대하거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 무게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소음기예요. 에어 장비를 사용할 때 실린더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공기가 빠지는 부분에서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거친 소리가 나거든요. 이 자그마한 소음기를 하나만 달아도 그 소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아실 수 있는 게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배기관, 배기구, 머플러라고 하죠. 망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구멍이 나거나 깨지면 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자동차가 거의 뭐 탱크 소리가 나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소리가. 그 큰 소리를 이 소음기라는 걸로, 물론 뭐 자동차는 좀 더 요란하고 안에 뭐 백금 같은 거 들어있어서 연소까지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소음기로 공기가 빠지는 부분에 소음기만 사용해도 생각보다 소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컴프레서 제품들, 일반적인 컴프레서는 이 소음기라는 게 이게 둥그렇게 생긴 관 형태로 외부에 소음기를 달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간단한 필터도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풀러서 필터를 바꾸거나 통째로 교환하게 돼 있거든요. 기가의 제품들은 그 소음기를 내부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보이면 소음기가 없죠. 그 둥그런 형태의 소음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음을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한 70dB 정도 소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제 공방 위쪽에 이제 새로 큰 공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뭔가 막 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번 시청에서 나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기를 가져와가지고 측정을 하더라고요. 한 50dB 정도 소리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 60dB이라는 소리가 어느 정도 소음이냐 하면 일반 공장 지역에서 들려도 무방한 정도 소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견디고 참아낼 수 있으리라고 법에서 규정한 소음이 그게 60dB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dB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까이서 들으니까. 하지만 보통은 컴프레셔 장비는 에어라인을 뽑아서 공방의 뒤편이라던가 바깥쪽에 내놓기 때문에 이게 소음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소음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큰 힘을 내면서도 소음이 적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기가 제품들의 공통적으로 이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저가형 제품 중에 이 압력 게이지가 안 달려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본 기가 제품들에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당연히 압력 게이지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이 압력 게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압력이 되고 있나, 탱크에 공기를 압축하고 있나를 알 수 있죠. 아까 공장에서 7.5바, 8바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압축되는 정도를. 그 정도면 PSI라는 단위로 한 10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의 타이어를 저희가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 PSI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압력보다 한 3배 정도 탱크 안에 공기를 압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공기를 관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빼서 에어 공구도 사용하고 에어건도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안전 스위치입니다. 동작을 하다가 뭔가 위험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 압력 스위치를 눌러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전에 컴프레셔에 많이 달려있는 장비인데요. 예전 컴프레셔, 큰 컴프레셔는 타이밍 벨트로 벨트 2개, 3개가 묶여서 모터에서 그 공기 압축기를 돌리는 형태거든요. 그 형태에서는 여기 손이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위험할 때 바로 안전 스위치를 통해서 동작을 멈추는 건데, 이 제품은 모터와 쿨링 팬과 압축기들이 모두 다 안에 들어있어서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진 않지만, 하여간 어떤 상황에 기계 동작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안전 스위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형입니다. 이 시리즈 중에 가장 대형인데요. 탱크 용량은 40리터입니다. 그래서 F40 제품이고요. 앞쪽에 소개해드렸던 소형과 중형이 분당 65리터 정도의 공기를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형 제품은 압축기가 2개 달려 있습니다. 2개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분당 2배, 130리터 정도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특이한 게 볼트 게이지가 달려 있어요. 볼트 게이지라는 게 뭐냐면 전원을 사용하는데 220V 제품입니다. 전원을 사용할 때 220V인가 200V인가, 예를 들어 195V인가 230V인가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220V면 220V지 볼트가 왜 달라지느냐? 다릅니다. 지역 여건이나 공장 상황이나 인입되는 선에 따라서 220V에서 10V 내외로 왔다 갔다 해요. 230이 될 수도 있고 210이 될 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낮아지면 220V 컴프레셔뿐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오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여러분들 꼭 그 한전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고 전격 전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달려 있느냐? 현장이란 곳이 다 다르잖아요. 전기가 지금 인입시설 한 대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압이 다른 거를 얘가 직접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전압이 너무 낮으면 압축기를 2개 다 돌리기가 버거우면 이 2가지의 각각의 스위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해서 한 가지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요. 별도로 동작을 할 수 있게. 한 번에 안정적으로 2개가 다 움직이느냐, 아니면 전압에 따라서 너무 약하다 그러면 현장이니까 매번 다를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만 가동되게 만들 수 있도록 개별 스위치를 설치한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에어 컴프레셔라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신경 쓰이시는 중에 하나가 수분입니다. 이 컴프레셔라는 장비가 대기, 공기를 압축을 해서 탱크에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자연스럽게 안에 모이게 됩니다. 수분이. 더군다나 압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모이게 돼요. 모든 컴프레셔에는 탱크 아래쪽에 수분, 물기를 제거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간간히 켜서 내부에 고여있는 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 탱크에 있는 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관을 타고 에어라인을 타고 다니는 수분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위해서 제공방에도 이 파이프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떨어지게 밸브가 돼 있고 에어는 그 위쪽 라인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뭉쳐져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지는 물들은 다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따로 뺄 수 있게 만든 거고, 이 습기를 가능한 머금지 않은 공기, 깨끗한 공기를 기계에 넣어서 사용하기 위해서죠. 이걸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제가 공방 근처에 가까운 곳에 카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LPG 가스통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길래 에어관이 지나가면서 액체 형태로 모인 응축된 물, 수분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탱크에 고이게 만든 거죠. 탱크 아래쪽에 밸브를 달아서 수시로 물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또 역할은 중간 탱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탱크뿐 아니라 중간에다 탱크를 달아두면 거기에도 원하는 정도 압력의 에어를 채워놓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닌 게 압축기계 용량이 있기 때문에 탱크가 심하게 커져버리면 그곳에 원하는 압력만큼 공기를 모두 채우는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의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설치하면 수분을 빼기도 좋고 여분의 공기 압력을 만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심하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보통 소음 때문에 컴프레서를 바깥쪽에 내놓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밀폐해서 외기와 차단되게 하기보다는 다니시면서 공장 외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벽 아래에 이렇게 지붕만 해놓고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겨울철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10도, 영하 20도, 거의 3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부에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까지 물이 차는데 안 뺐단 말이에요. 근데 얼어버리면 탱크 용량이 절반으로 되는 거잖아요. 심하게 많이 찼다. 탱크 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기 압축기는 원래 압력대로 압축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관이 노후화되면 녹이 슬거나 하면 그 터진 부분으로 에어가 밀고 나오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탱크가 터지게 된다는 얘기죠.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프레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수분을 빼내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프레서 3가지 종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이 과부하 보호 장치입니다. 공기 압축기가 심하게 작동을 해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해 주는 기능입니다. 전원이 차단될 때는 빨간 버튼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서 열이 식으면 다시 동작할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빨간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형 8리터 탱크를 가진 소형 제품의 이 공기 압축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탱크는 비워놨고요. 가장 간단한 타카, 실타카 630 타카를 연결해 놨거든요.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기계 사용 설명에 따르면 65리터 미니츠니까 분당 65리터의 공기를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당 65리터니까 거의 1초에 1리터 정도를 압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탱크가 8리터니까 8초 걸리는 게 아니고 바가 7.5에서 8 정도로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7배 정도, 8 곱하기 7에서 56이니까 분당 1리터를 압축한다 그러면 거의 1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성능이 좀 좋으니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탱크는 비워놨으니까 지금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재볼게요. 자, 갑니다. 어, 36초가 걸렸네요. 36초. 제가 예상하기로 50초 이상이었는데 36초면 공기 압축이 생각보다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완충으로 제가 보니까 만지면 따뜻한 정도 되고요. 게이지 보시겠지만 7.5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7.5바 정도에. 어느 정도 에어가 빠졌을 때 다시 구동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셨다시피 5.7바 정도에서 다시 작동을 해서 7.5바까지 채워주는 거네요. 그 정도에서 다시 재동작을 합니다. 탱크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에어가 조금만 빠져도 바로 채워주는데 타카를 했을 때 과연 몇 발 정도 했을 때 다시 동작을 하는지 제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셈해 보겠습니다. 10번,
20번, 30번. 자, 630 타카를 35발 정도 격발했을 때 재가동을 하고요. 재가동을 한다는 얘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5.7바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7 정도에서 거의 6이죠. 7.5바 정도 사이에서는 타카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기 때문에 재가동을 해서 다시 충전을 해가면서도 충분히 이 소형으로도 실타카를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할 때도 뭐 분당 30발 이상씩 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에어건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에어건입니다. 에어건이 생각보다 토출량이 많아요. 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에 돌아가는지 제가 한번 제 손에 에어 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에어건은 뭐 몇 초 안에 바로 돌아가는데 제가 한번 에어를 계속해서 쏴보면 동작을 계속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압력 게이지가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에어건이라는 게 뭐 타카라던가 다른 에어 공구처럼 에어가 지나가면서 동작을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노즐을 개방해서 에어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에어건을 계속 쏘니까 에어가 좀 떨어지면서 뭐 압력이 한 2바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소형의 경우에 에어건을 아주 충분히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건을 잠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상시로 계속 사용한다면 탱크 크기도 그렇고 압축기가 하나라서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타카 KCT64N이라고 T종류 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몇 발 정도 격발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격발하면 재가동을 하는지만 확인을 할게요. 자, 5번 정도 격발을 하니까 바로 재가동을 하는 걸로 봐서 소형 가지고 큰 타카까지 사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어울리죠. 지금 이 압축기 컴프레셔와 사이즈 자체가 이미 안 어울리고요. 뭐 이 기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얘가 가동만 하면 사실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사용을 하려면. 소형이 8리터 탱크를 가지고 있고 중형은 18리터 탱크, 대형은 40리터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압축 시간은 비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리터면 제가 본 거 2배 정도니까 1분 정도면 완충이 될 것 같고요. 40리터는 그게 또 2배니까 한 2분 좀 넘게면 완충이 될 것 같고요. 탱크 용량이 크다는 얘기가 압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당연히 더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리터 대형을 사용하시면 뭐 작업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에어를 심하게 많이 쓰시는 공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어떤 작업이든 충분히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가정 내 하나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집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가장 서운한 게 제가 이 공방에서는 에어를 굉장히 충분히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어건도 많이 사용하고 뭐 각종 필터라던가 뭐 옷은 물론이고 전 바닥도 에어로 청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다가 집에 에어가 없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각종 제습기나 가습기 또 아니면 뭐 의류 먼지털이 같은 기계들 사용하시잖아요. 거기 필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필터가 이렇게 떨거나 이렇게 부딪히는 정도로는 잘 안 떨어져요. 에어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집에 있는 걸 다 가져다가 제가 공방에서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귀찮아서도 잘 못하는데 가정에 하나씩 상비해 두셔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에 피해주지 않으면서 에어 작업도 하고 에어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컴프레셔는 공기 압축기가 2개 달려 있습니다. 2개가 달려 있어서 당연히 압축량이 더 빠를 거잖아요. 중형이랑 대형이 탱크 용량이 2배인데 공기 압축기가 2개니까 충전 시간, 이 공기 압축해서 완충하는 시간은 중형과 대형이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연을 하는 동안 공기 압축기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해진 정도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댓 번 돌아갔거든요. 그래도 뭐 만져서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 온도고요. 쿨링 팬이 양쪽에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열어서 팬이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팬이 플라스틱으로 걸개가 있어서 간단하게 빠지거든요. 이걸 먼저 채우고 이게 채워진 형태고요. 아주 쉽게 일자 드라이버로 풀으실 수 있어요. 풀어보시면 내부가 좀 보이죠?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 위쪽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피스톤이 움직여가면서 공기를 압축하고 공랭식이죠. 말하자면 공기 바람을 좀 불어넣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팬을 혹시 뭐 먼지 때문에 소지하시거나 해서 열어볼 필요가 있으실 때 절대로 전원을 끄고 하셔야 됩니다. 만지다가 돌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더 사용하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팬에는 벨트가 걸려 있는데 그 벨트에 손이 들어가서 끼인 사고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얘는 벨트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팬을 만지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럼 동작에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돌아가나? 자, 잘 보이시죠? 내부에 팬이 돌아가면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공기 압축하는 게 보이고 이 쿨링팬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말씀드린 대로 팬을 만질 때는 절대로 전원을 꺼야 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콜라보 무선 제품입니다. 무선 컴프레셔인데요. 미러키 18V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무선이라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거추장스럽게 전기선을 꼽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있는데 탱크 용량이 5리터입니다. 기가의 소형 제품보다 더 작은 탱크를 가지고 있고요. 휴대성이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배 정도 이상 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선이다 보니까 이 배터리 용량이 크게 좌우를 할 거잖아요.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가성비적인 면으로는 역시 기가의 제품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기가라는 회사에서 제품 출시 기념으로 지금 에어건과 코이로스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을 보시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린 거에 만족하셨다면 가격대도 아주 괜찮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10만 원대, 12만 원대, 24만 원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매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이니까요. 이전에 무선 타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구매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소개하는 제품을 아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매했다고 하신 분도 여러 분 계셨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이 컴프레셔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고 잘 만들어진 제품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좋은 제품들 좀 엄선해서 괜찮은 제품들을 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호감을 표시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에어프레셔 3종 세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